쥐새끼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어느 7년 차 딜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절규 섞인 글입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자동차 거래의 심장이자 주말이면 가족 단위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던 곳. 하지만 지금의 중고차 매매 단지는 거대한 자동차 묘지처럼 변했습니다. 연간 360만 대가 오가던 거대한 시장에서 무려 100만 대가 넘는 물량이 증발했습니다. 딜러들은 손님 대신 텅 빈 책상을 지키고 주차장 입구의 정체는 옛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차들이 시장에서 사라졌는데 폐차장이 넘쳐나지도 도로 위에 차들이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중고차는 신차보다 1,000만 원이나 더 비싸게 팔리는 기현상까지 벌어집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360만 대 시장을 단숨에 반토막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 그리고 이 몰락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과 구조적 변화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매매 단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과거라면 주차장 입구부터 호객꾼들과 차량 행렬로 정체가 시작되었을 오전 11시. 지금은 평온하다 못해 적막합니다. 수백 대를 수용하는 전시장은 차들이 듬성듬성 놓여 있고 사람의 온기는 찾기 힘듭니다. 사무실마다 불은 켜져 있지만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딜러들은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거나 허공을 응시합니다. 이 풍경이 유독 낯선 이유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이 신차 판매량의 2배가 넘는 물량을 쏟아내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매매 상사의 운영 구조를 알면 이 몰락이 더 처절하게 다가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대표가 월급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딜러들이 각자 차를 매입해 파는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딜러들은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자릿세 마당세를 상사 대표에게 냅니다. 딜러의 수입 구조 한 대당 마진 50만 원에서 100만 원 고정 지출 자릿세 100만 원 플러스 차량, 매입 대출 이자, 플러스 보험료, 플러스 부대 비용 현실. 한 달에 한 대도 못 파는 달이 수두룩함. 결국 지금 딜러들이 자리를 지키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가 끊길까봐 혹은 혹시나 찾아올 단 한 명의 손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자 버티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곳은 중고차 매매업이 아니라 고가 책상 임대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왜 소비자들이 이곳을 외면하게 됐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신뢰의 자멸입니다. 경제학에는 레몬마켓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시큼한 레몬처럼 판매자만 물건의 하자를 알고 소비자는 모르는 정보 비대칭 시장을 뜻합니다.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은 오랫동안 이 레몬마켓의 전형이었습니다. 허위 매물 싼 가격으로 유인한 뒤 방금 팔렸다며 다른 차를 강매하는 수법, 이력 은폐 침수차, 전손사고차를 무사고차로 둔갑시키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 불신수치,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중고차 시장 신뢰도는 고작 14.8%. 10명 중 8명 이상이 이 시장을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독점되었기에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매매 단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시세부터 사고 이력까지 5분 만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자 오랫동안 쌓여온 불신의 청구서가 단 한꺼번에 날아온 것입니다. 신뢰 문제에 기름을 부은 것은 살인적인 금리였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주 고객층은 서민입니다. 일시불보다는 할부를 선호하죠. 하지만 중고차 할부는 담보 가치가 낮아 일반 은행이 아닌 캐피탈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금리가 공포 수준입니다. 2021년 제로 금리 시절 할부 금리 연 5에서 6%, 2025년에서 2026년 현재 기준 금리가 소폭 하락했음에도 중고차 할부 금리는 연 8에서 12%, 저신용자는 15%를 넘나듭니다. 2천만 원짜리 차를 5년 할부로 살 때 이자 차이만 수백만 원입니다. 빠듯한 서민들에게 이 이자는 차 안 사고 만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수요가 줄어드니 재고가 쌓이고 대출을 받아 차를 매입한 딜러들은 쌓여가는 이자 폭탄에 숨통이 조여옵니다. 금리 인상이 소비자의 지갑을 닫고 딜러의 생존권을 박살낸 것입니다.
전통적인 매매 단지 딜러들은 지금 위아래로 치이는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위에서는 대기업의 공습이 매섭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직접 운영하는 인증 중고차 사업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직접 검사하고 보증하니 소비자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속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소위 A급 매물 무사고 짧은 주행거리는 이제 대기업이 싹쓸이에 갑니다. 아래에서는 개인 간 직거래 플랫폼이 치고 올라옵니다.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는 1년 만에 약 600배나 폭증했습니다. 딜러 수수료가 없는 저가 차량들은 이제 개인끼리 사고 파는 영역이 됐습니다. 결국 매매 단지 딜러들에게 남은 건 대기업도 안 가져가고 직거래도 불안한 애매한 중간 등급뿐입니다. 돈 되는 물건은 뺏기고 안 팔리는 재고만 떠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시장에서 증발한 100만 대의 차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정답은 수출입니다. 놀랍게도 국내 매매 단지는 초상집인데 인천항 중고차 수출 단지는 역대급 호황입니다. 2025년 상반기 수출량만 43만 7천 대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작은 나라 키르기스스탄으로 향하는 물량이 폭발적입니다. 인구 700만의 이 나라가 한 달에 10,000대 가까운 한국 중고차를 왜 가져갈까요? 배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경제 제재가 있습니다. 러시아로의 신차 직접 수출이 막히자 키르기스스탄을 경유해 러시아로 들어가는 우회 수출로가 뚫린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현대 팰리세이드 중고차는 한국 신차 가격 6천만 원을 훨씬 웃도는 1억 원 이상에 거래됩니다. 수출업자들이 국내 매매 단지 시세보다 수천만 원을 더 얹어주고 차를 사가니 좋은 차들은 국내 매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해외로 떠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차 시세를 검색하는 소비자들. 중고차 매매 단지의 몰락은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보의 투명화가 불러온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심판입니다. 과거에는 딜러가 정보를 쥐고 소비자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보 권력은 소비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속이는 중간 상인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생태계가 구축된 것입니다. 앞으로 중고차 시장은 두 가지로 재편될 것입니다. 신뢰 기반의 대기업 인증 시장 돈을 더 주더라도 확실한 것을 산다. 글로벌 수출 기지 국내 수요가 없으면 전 세계로 보낸다. 전통적인 방식에 안주해온 딜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신뢰를 쌓거나 수출 전문가로 변신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퇴장하거나. 이러한 변화는 비단 중고차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 보험 설계, 여행사 등 중간에서 정보 격차로 수수료를 받던 모든 업종이 똑같은 운명 앞에 서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고차 시장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여러분이 집을 살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의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통찰력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진실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